We're ignited, ignited, ignited by the vision and the call. We're ignited. 안녕하세요. 권현진TV의 권현진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를 제가 처음 진행을 하는데요. 엄청 떨리네요, 진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원했던 게 이렇게 약간 소통하면서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원하지 않는 컨텐츠를 제가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서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뭐 개인적인 거든 비즈니스적인 거든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시간 될 것 같고요. 사전에 또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그런 질문들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질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선 지난번에 댓글로 질문 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답을 드려볼까 해요. 우선 제가 했던 그 컨텐츠에 댓글 남기시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뭐였냐면요. 파트너가 속썩이는 건 괜찮은데 스폰서님이 속썩이는 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나도 속썩이는 스폰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기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스폰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거나 기대하는 모습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방적으로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에 대해서 이제 뭐 나에게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또는 나보다 비즈니스를 앞서서 선행해주면서 나한테 멋진 로드맵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음 안에서 일단 감사한 것부터 찾으세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그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느끼고 계신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가 있어요.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스폰서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먼저 만나기 때문에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파트너가 생겨서 잘해주고 싶지만 잘해줄 수 없어서 힘든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엄청 능력 없어서 파트너들 힘들게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을 갖출 때까지 스폰서를 조금 기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스폰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마음 한켠에 스폰서를 좀 접어준다거나 또 스폰서를 제외하고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굉장히 외로워진다고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속썩이는 스폰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존재만 가지고도 감사하시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네. 안녕하세요. 뭐 좋은 댓글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 주신 것들 중에서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유형별로 사람을 컨택하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유형에 맞추어서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설명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개인적인 성향 중에서 저와 같은 성향을 만나면 저는 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향이냐, 인정받기 좋아하고 또 실제로 좀 활발한 것처럼 보이고 활동적이고 뭐 여러 가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유형 중에서 장형이다, 뭐 D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주도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즐기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이나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더분들한테는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돈에만 또 관점이 있지 않고요. 자기가 조금 의미 있어지거나 가치 있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 가치 부여를 하는 형태로 사업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남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등등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도 벌어갈 수 있는 거
또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너무 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로 설명하지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흔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허황되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막 믿지도 않거든요. 남 말 잘 안 믿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집도 있고 해서 저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가지고 잘 안 믿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질문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BC 중에서 두 줄만 먼저 키우고 싶은데 안 키우고 있는 줄 파트너가 조금 삐져 있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요.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 안에서 요즘에 가장 떠오르는 게 바이너리잖아요. 바이너리 안에서는 두 줄을 잘 내려가고 대실적, 소실적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실적과 소실적 중에서 후원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말 라인십이 깨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영원한 대실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두 라인 중에서 그 대소라고 하는 부분, 잘 나가는 라인과 조금 주춤하는 라인이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후원하는 방식 안에서는 지금 당장은 포커스가 이쪽에 맞춰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실적에 상관없이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후원하면서 라인을 키워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트너한테 이해시키셔야 돼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잖아요. 첫애 혼자 키울 때는 모르지만 둘째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둘째한테 가게 되어 있잖아요. 신생하고 더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 확보가 필요한데 먼저 선행한 분한테는 우리 딸처럼 선행한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소통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무조건 절대적인 시간을 쓰셨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 라인에 대한 후원한 시간을 분명히 보내셨잖아요. 새로운 라인이 형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여러분도 돈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를 할 이유가 사실 비즈니스니까 이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좌우에 대해서 조금 상대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내가 관심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당연히 삐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양성하고 있거나 육성되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도 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당신을 후원했던 것처럼 파트너십을 후원했던 것처럼 이곳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만에 컨택한 동네 지인 언니들이 BC 가입해서 너무 행복한데요. 보상 플랜 있는 페이지를 펼자마자 하품을 하고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1대1로 만나는 게 효과적일 텐데 절대 혼자씩은 안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컨택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친한 사이일수록 보상 플랜이나 비즈니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냥 얼굴 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하기는 하는데 나한테 사업하자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굳이 보상 플랜 페이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해 줬거나 또는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언니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해 주고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도 이걸 보답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 나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언니한테도 내가 혜택을 좀 챙겨주고 싶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동그라미로 설명할 게 아니라 뭐 한 분을 소개하거나 두 분을 소개하거나 세 분을 소개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양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그냥 어림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내가 돈에 대한 갈증이 있다거나 돈을 벌고 싶다는 것들 잘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자존심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언니 동생 사이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잘하고 있거나 잘 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정확하진 않아도 어림잡아서 소개하면 돈도 돼요라는 말을 머리 안에 기억해서 나중에 언니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목적도 될 수 있고 본인한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소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대1로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여러 명을 다수로 만나시게 되면 관계적인 깊이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명이 만나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니즈 파악이라고 하는 건 개개인의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건데 니즈 파악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수 앞에서는 내 이미지라든지 상황들을 약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대1로 만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혹시 그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역량이 있거나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언니 개인적으로 내가 언니 이거 너무 잘하는데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되면 차 한잔 마실 수 있어 라고 유산화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안에서 도움받거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한번 잡아보시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그분과 대화하면서 조금 더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그분의 상황과 서로의 조금 관계적인 것도 쌓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니 나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품 구매하고 가입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내가 꼭 알려줬어야 되는데 못 알려줬는데 한번 알려줘도 될까? 라고 얘기하면서 개별로 한번 보상 플랜을 풀면 둘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실 거예요. 대신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놓쳐서 3BC가 아닌 1BC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경우 3BC의 복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파트너에게 보상 플랜은 어떤 혜택을 강조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타이밍을 놓쳐도 3BC를 한 번에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꼭 유산화에 관련 질문이 아니어도 딴 분들도 하시면 좋은데 유산 안에서는 3BC를 한 번에 일시로 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본사에 문의하시게 되면 그 혜택을 찾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차인데요. 지인들이 잘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 파트너도 아직 없고 사업 진행도 지지부진한데 권다현님 초기부터 사업이 잘 되셨는지 저도 투자비인데 발전할 수 있는 노하우 궁금해요. 진짜 지인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 지인들은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의 반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인한테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남편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리고 내 주변 지인들도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염려하는 말로 반대해요. 반대 안 하면 그 지인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덜 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반대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남편한테도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일을 잘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반대하거나 걱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왜 내가 하는 거 반대하고 그래 이러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래 반대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기회도 부족하고 내가 이거 하나만큼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런데 나도 잘 못하니까 모르니까 나한테 힘도 주고 도움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들한테 지지와 응원을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걱정되고 염려된다고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실 누군가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 예를 들면요. 저는 당시에 카페 활동을 했었는데요.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했어요. 지인들한테도 오픈을 하면 카페 지인들이든 제 아는 분들이 다 보기 때문에 오픈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진심으로 제가 글을 썼어요.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 그 일 자체가 다단계고 이런 거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고 뭔가 내가 도전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올바르지 않게 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성심성의껏 저한테 의뢰해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올바르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 다짐과 내 본심을 쭉 이렇게 글을 써갖고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냐면 그 밑에 오히려 걱정했었는데 그 밑에 댓글로 응원하거나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지지가 있었고 차후에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초기에 아무도 누구한테 전달도 못했던 저한테 이렇게 제품 문의를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 카페에 글을 보고 같은 엄마로서 뭔가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제품도 궁금하고 필요하니까 저한테 제품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연결됐던 소비자들도 있고요. 또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오픈했어요.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파트너도 그렇고 저희 두 번째 파트너도 그렇고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하는 건 반대했어요. 우리 첫 번째 파트너, 다이아몬드 계신 우리 김다야님은 첫 번째 파트너는 언니니까 반대했어요. 너 하지 마. 너 그거 언니가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야. 너 하면서 엄청 걱정하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했지만 어떤 마음이 또 있었냐면 지인이기 때문에 일단 동생이 이걸 시작한다고 하니까 당시에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입장에서 저한테 다이어트 제품을 사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인분들이 반대는 하지만 내가 뭔가 하려고 의지를 부리거나 노력을 하면 그 마음을 읽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품 들어가면 당연히 효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이 지금 함께 하셔서 백만장자가 되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대에는 어떤 영양제를 추천해 주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20대 분들은요, 일단은 건강 쪽에 대한 니즈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뷰티 쪽이나 헬스 쪽에 관심을 가시는 분이 많아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좋아지거나 성인 여드름이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종류라든지 어떤 피부 케어에 도움될 수 있거나 체중 관리에 도움될 수 있는 제품을 권해주시면 좋고요. 20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몸을 좀 근육질로 만들고 싶다거나 그래도 좀 피곤함을 느낀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틴 계열 제품들 같은 거 권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20대 분들은 건강에 특별하게 니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든 뭐든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나이대가 젊은 세대잖아요. 정말 대단하게 빠르게 마케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큰 투자 없이 내가 투잡이든 다른 사이드 잡으로 이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 유통을 연결하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온라인의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오히려 제품적인 관심은 없어도 내가 누군가 추천하고 초대하는 것만 가지고도 유통이 일어난다는 걸 되게 흥미로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친구가 미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답이 없어서 저도 굳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구 부부가 가입하고 나서 환불하더라고요. 비전 보여주고 싶은데 저랑 볼 생각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상처받으셨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하면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친구고 가까운 사이이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가입을 했거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반품하거나 환불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편했다거나 아니면 기분이 상했다거나 또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탈퇴하거나 반품했던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는 전화를 하셔야죠. 관계가 먼저잖아요. 일단 그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내가 줬던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 안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했던 액션들이 딱 보이잖아요. 난 원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이 보이면 오히려 전화하시거나 하셔서 사과하세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알려줬던 거고 전달했던 건데 혹시 너가 환불한 걸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걸 내가 권했던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하더라. 혹시 필요하지 않았는데 내 얼굴 봐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하거나 권했다고 해서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좋아서 소개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본인이 정리하세요. 비전은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일단은 불편하지 않아야 돼. 뭔가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 상태이고 혹시 본인이 환불할 의사가 있고 지금 질문 주신 분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게 당장 생각해보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혹시 환불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거 물어보지도 않고 환불했다는 얘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뭔가가 그 과정에 불편했던 거예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걸 준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사과와 사과라고 해서 이렇게 막 굽신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이 어떤 선택을 처음에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필요한 순간에 내가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잘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질문했던 것 중에서 말했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 있죠. 내가 지금처럼 말을 했는데 누군가를 전달했는데 관심이 없는 경우.
그러면 오히려 끝나고 미팅이 끝나거나 사후에 애프터나 그분들을 우리가 팔로우라고 하죠. 그분들 자체를 후속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너가 관심 있게 들렸던 부분이 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건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분과 함께 했던 미팅 안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맞는 걸 줬는지가 체크가 먼저 중요해요. 니즈 파악 없이 일방적으로 미팅을 진행하셔서 그분께 이렇게 전달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단순하게 그냥 듣고 마시는 거죠. 그래.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데 동창회를 가서 동창한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오랜만에 모임을 만났는데 나갔는데 난 오랜만에 만나서 이분과 대화도 하고 싶고 옛날 얘기도 하고 싶은데 만나서 그 얘기만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걸 주면 나는 상대한테 불편함을 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또는 내가 얘기를 하고 났다고 하면 상대가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혹시 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깨끗이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몸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친구이지만 다이어트는 관심이 있는데 유산화 리셋은 가격도 가격이고 시중 다이어트처럼 살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 과학적인 감량 등등 다 얘기해줬지만 주저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관점을 보면 사람들이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편하고 단기간 안에 빼는 걸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상대적으로 시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말고 그거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요. 일단 먼저 유산화의 제품, 리셋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셔서 다른 분야에 혹시 다이어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 저도 다이어트 제품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그분들이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저의 말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럼 살을 빼려고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본인이 운동해야지, 식이 조절해야지 또는 여러 가지 H사 제품이든 N사 제품이든 쭉쭉쭉쭉 얘기해요. 그랬을 때 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운동하는 거고 식이 조절하는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해줘요. 객관적이면서 상식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물어봐요 먼저. 근데 그 사람이 사실 그게 쉽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한데 쉽지 않아서 도움받는 게 좋더라고. 근데 그 많은 도움 중에서 이왕이면 지금처럼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 중에서 골랐던 게 이거고 시중에 있는 제품들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이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단기간에 빼는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것들도 극단적이게 표현해주는 것도 좋아요. 다이어트는요, 하루라도 빨리 날씬하게 예쁘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미루시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단기간에 빼는 걸 통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진다거나 주름이 생기고 또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약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라든지 양약제제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시중에 너무 로우 칼로리, 낮은 칼로리가 있는 것들을 먹었을 때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미리 알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설명을 쭉 해주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하고 식이 조절. 근데 그게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면 내가 실제로 검증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줄 때 일단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를 다이어트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채우는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그리고 유지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비우는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채우는 거에 대한 값어치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이는 곳에 빠지는 정도가 사실은 유산화가 희한한 게 우리 순환기 계통부터 빠지잖아요. 이렇게 림프절부터 목선이나 이 쇄골선, 겨드랑이 허리 뒤쪽, 그 다음에 우리 서해부라고 하는 이렇게
다리 사이도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걸 보면서 과학적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배가 빠지거나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수당기통이 먼저 빠지는 것들의 원리를 설명해주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의 요요라든지 다이어트 원리를 먼저 알려주는 거. 그래서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가 안 하고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거. 단 너무 내가 내 회사의 제품을 강요한다거나 미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과 교감하면서 하나 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원하는 알려주고 싶은 정보로 이끌고 오는 거. 그게 스킬인 것 같아요. 유사한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권스폰서님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품 먼저라든가 뭐 전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제품을 구입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업이 저한테 굉장히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한테 이 일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유지할 수 있는 비용도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사업은 이게 소개를 통해서 뭔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소개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제품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소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적인 것을 먼저 안내. 왜? 돈이 급하거나 빨리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단 그 정도까지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제품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생겨야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절한데 제품 경험까지 하기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서서히 그런 여유를 만들어드리면서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는 사람이 하기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없는 사람이 하기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사업 진행하자마자부터 조금 도움을 드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스킬적인 거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조금 빠르게 이 사업을 이해해서 적어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비용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아무리 커도 내가 그걸 지켜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제품을 먼저 들어가서 제품에 대한 만족을 먼저 보게끔 하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인분들한테는 가장 천천히 늦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나를 매일 소통하고 있던 분들 있죠. 나를 매일 소통하고 최근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던 지인들한테는 내가 오픈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동행해서 함께 진행을 했고, 그분들이 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랐을 때 제가 그분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하고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제품을 먼저 선 경험했기 때문에 저한테 대한 신뢰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제품적인 거나 회사적인 신뢰가 같이 동반했기 때문에 조금 그 비전을 키워갈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은 사업 비전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제품이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자의 안목이나 관점으로 검증하게끔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요즘에는 사업 설명할 때 어떤 걸 많이 얘기하냐면 시장적인 트렌드라든지 업계라든지 웰니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들이 꼭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 바라볼 때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 주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쓰고, 유통 방식에 대한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신뢰적이에요.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질문하거든요.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물어보면 꼭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사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나한테 이 일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의 파셔나든지 뭐 그런 열정, 신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인분들은요, 본인들을 알아요. 이제 막 시작했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더 많고, 잘하고 있는 모습이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제3자보다 훨씬 더 리크루트 하기 어려워요. 비전은 내가 충만했을 때 전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눈빛이나 말투나 내가 일에 대한 관점 정리를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에겐 왜 이 일이 비전이 되는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들이 나한테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갖다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선명하게 상상하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인분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심장이 뛰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비전을 주는 방법은 내가 확고한 모습과 어떤 액션, 열정 이런 걸 갖춰가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맨날 돈을 얼마 벌고 싶어요. 뭐 돈 1,000만 원 벌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느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랑 사업을 같이 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본 관점이나 판단력이 옳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의 모습 안에서 자신이 확신하고 싶은 걸 찾고 싶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 희미하면 저 사람을 믿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올바르게 좀 갖춰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한 지 4개월 되었는데 미팅을 하면 관계 형성도 잘 갖고 원투도 잘 하는 편인데 가장 절정의 시간에 클로징 멘트가 정말 안 돼요. 어쩜 그 순간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갈등이 생겨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가 남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클로징 멘트가 이렇게 단호하거나 강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정말 일이 도움될 수 있는 거라는 확신이 먼저 생기셔야 돼요. 그게 제품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리고 나도 정말 이 사람한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야기할 때 클로징 멘트에서 제가 추천한 게 좀 많이 썼던 멘트였는데 나는 이런 이유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기회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었는데 너한테도 그 솔루션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항상 상대방들한테 클로징을 할 때 내가 하자 해서 끌고 온다고 클로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고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정말 프로포즈는 하되 그 프로포즈의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고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몰아쳐서 뭔가 결정되는 느낌도 아니고 나도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거나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상대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제가 파트너 상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듣거나 내가 보기에도 어색하거나 이런 건 나도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미팅을 주관하시면서 자꾸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지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한번 걸러보시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부담도 가지지 않고 나도 상대한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멘트를 조금 연구해 보시는 거 좋겠어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의 올바른 자세, 가치가 본인 가장 맞아요. 리셋 중에 제품이 본인에게 잘 맞는 것 같다고 좋아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감정에 미치지 못하여서 실망하는 지인을 보니 제가 왠지 안내를 잘 못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추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체중에 대한 관점이 숫자적인 거라고만 하면 사실 만족도가 훨씬 더 굽는 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을 채우고 만들고 다듬어 가는 과정 안에서 숫자적인 감량이 아니라 내 구성적인 비율이 바꿔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려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체중 감량의 숫자보다는 체형 감량이 훨씬 더 많은 게 저희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제가 막 77 반 이렇게까지 입었었는데 실제로 살 빠진 키로 수는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사이즈는 확 줄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저는 솔직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체중계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기운 빠진다고. 짜증난다고 아예 미리 얘기해줘요. 사업을 다이어트 진행하실 때 제가 미리 안 좋은 거, 그 불편할 거 다 미리 얘기해요. 저는요 3일 동안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디톡스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거요 알약 많아서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체중 감량이 초기에 급격하게 빠지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짜증날 수 있다. 스트레스 받더라 나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또는 힘들다고 하는 표현까지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빠진 감량이 제가 9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수치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점을 바꿔줘야 돼요.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의 구성 비율도 바뀌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즈 감량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건강해졌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시켜주고 프로그램을 다이어트 프로그램만 설명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 목적이지만 그거를 일석이조, 일석삼조로 설명해 주시는 거야. 살도 빠지고 건강도 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장도 케어되고 혈관 케어도 되고 이런 등등.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의 혜택을 얻었음을 알려줄 거. 자, 관계십을 몇 번 하시고 컨택하시나요? 스폰서님과의 미팅 잡는 게 힘들고 핫버튼을 찾는 것도 힘드네요. 관계십을 몇 번, 근데 관계십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사람을 짧게 만나도 조금 금방 편해지거나 친해지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도 계속 헛도는 대화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계십에 대한 정도는요,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가 좀 생겨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아예 콜드 컨택이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게 관계심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살짝 던져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건강관리나 이런 체중관리 쪽의 제품들, 화장품 제품들을 되게 유통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국내 최고, 전 세계 최고 제품을 제가 유통하고 있으니까 꼭 도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거나 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적인 거는 니즈 파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관계심은 신뢰가 생긴 거예요. 뭐 남편의 흉을 본다거나 아이돌과 하는 것들 안에서 육아의 어려움을 얘기한다거나 시댁의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개인의 내면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어떤 신뢰가 생기셨구나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깊이 있게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걸 자꾸 제가 이렇게 뭐 도움을 주려고 걱정도 염려도 같이 해줘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뭔가를 더 마음 쓰고 있구나 느끼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하든 제품을 안내하든 그걸 왜곡해서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내가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강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면서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그분들이 금전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얘기하겠죠. 제가 사실은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일을 한번 좀 꼭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택하실지 안 하실지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 건 어떤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이 얘기를 풀죠. 그런 식으로 관계십에 대한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시간 안에서 깊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능력이 조금 내가 사람과 쉽게 친해지거나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뭐 내성적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콜드나 모르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먼저 순서를 정해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하고 미팅 잡는 거는 사실 스폰서는 한 명이고 파트너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폰서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머리에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나는 내가 오너고 이 사업을 진짜 할 수 있을 때는 나 스스로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가 내가 진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도 사업이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서님을 동행해서 미팅을 했을 때 스폰서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이 미팅을 계속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미팅을 눈으로 담고 귀로 담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저걸 내가 나중에 꼭 해야 되니까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미팅한 녹음 파일을 거의 200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마스터할 수 있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1대1 미팅을 내가 하고 조금 더 큰 비전과 좀 디테일한 것들을 할 때 스폰서님을 동행해서 원래 10번 불러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불러도 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스폰서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서포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폰서하고의 어떤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스폰서님, 제가 지금부터 사업을 얼마 동안은 스폰서님의 서포트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혹시 제가 그 기간 안에 마스터 못하게 되면 나중에 도와주시고 저는 그 기간 안에서 이렇게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본인도 결심하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서도 좀 기간 정한 후원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빨리 마스터할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뻐요. 감사해요.
권스폰서님의 유산화 비전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처음과 골드 때와 지금 현재 그리고 유산화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이게 정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바뀔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을까 싶을 만큼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제가 느꼈던 유산화 비전은 나라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어떤 뭐 조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제일 먼저 큰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저의 조건이나 학력이나 뭐 기술적인 능력을 따지고 했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 일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아니면 또는 나 같은 조건에서도 큰 투자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비전이었던 것 같고, 그 비전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에 대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거나 만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돈이 갖고 있는 힘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단순하게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지긋지긋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많은 노력에 비해서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고 막 수잡, 쓰리잡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일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이상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다? 그럼 까짓것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서 수입적인 거에 대한 가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것들이 비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사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월 500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상상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월 500 이상의 수입을 받아가면서 느꼈던 자존감의 상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오히려 나한테 미안했더라니까요. 어떻게 너는 네가 500도 벌 수 있을 거란 상상 한 번도 못하는 멍충이였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실제로 내가 노력하니까 그 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느끼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떤 성취를 하면서 그런 성취 안에서의 나라는 모습을 자꾸 보면서 내가 발전돼 가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성향들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하게 많이 배우고 알아서 이런 자기 개발 수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성향이나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나를 내가 새롭게 이름 짓거나 명명하기 시작한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자꾸 나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비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비전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둘씩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이뤄가면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시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유산화를 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의 수입이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이 꽂히면서 제가 너무 좋았겠죠. 상상할 수 없는 수입을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같은 행보를 저희 파트너들이 걸으시면서 정말 승급 무대 안에서 본인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돈 1,000만 원 받았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울컥하면서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열심히 살았던 것 뿐인데 정말 내가 뭐 남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이타심이 많아서 그들 비즈니스 도왔다고 보기보다는 내가 내 삶 바꾸고 싶어서 막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내가 이런 감동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일이기도 하구나라는 느낌을 느끼는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다수와 함께 하는 일이 너무 매력있게 느껴지고, 내가 내 돈 벌겠다고 일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다른 가치가 생기는 거죠. 함께 돈을 벌어갈 수 있구나, 함께 행복할 수 있구나, 함께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느껴지는 순간부터 또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전이 있냐면요. 골드, 루비, 에메랄드 때는 요때는 다 그런 비전을 갖고 계속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파트너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멋있어요, 롤모델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비즈니스 안에서 내가 가져가는 모습이 누군가한테도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라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을 만들어준 게 유산화잖아요. 그러면서 유산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산화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말 그대로 지금 걸 같이 물려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자체 일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나도 처음에는 되게 안 좋았던 인식과 선입견에 막 꽁꽁 싸매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9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사람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를 만나게 될 텐데 이 일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또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의 크기는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를 되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네. 우리 잠깐 1분만 잠깐 멈췄다가 할게요. 물 좀 마시고. 자, 그 질문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봤는데요. 카메라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아쉽게 마무리하게 됐어요. 첫 라이브 방송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자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